문재인 정부의 핵심 먹거리 공약인 푸드플랜 정책이 코로나19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정책의 취지가 퇴색해 가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농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푸드플랜을 수립해 가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천시는 지난해 5월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친 뒤 이천시 먹거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먹거리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천시 먹거리위원회는 이천시장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위원장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민간 공동위원장에는 신동식 이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이천시도 다른 지역처럼 민관 거버넌스보다는 공무원 중심으로 푸드플랜을 수립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먹거리위원장도 민간을 배제한 채 시장 단독으로 결정했다가 농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자 민간 전문가 공동위원장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이천시 공무원들의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거부감은 대단히 컸습니다. 이번에는 퇴직 공무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천시 먹거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자리를 놓고 농민과 공무원들과의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민간위원장 후보로 신동식 이천친농연 학교급식 출하회장을 추천했습니다. 이천친농연은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시작되기 전인 2년 전부터 조직 내에 푸드플랜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해 오고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 신동식 회장이 한 표 차이로 먹거리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이처럼 이천시 푸드플랜은 공무원들의 관행적 타성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동식 이천시 먹거리위원장으로부터 이천시 푸드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는 1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신동식 회장 농장 사무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제 신동식 이천시 먹거리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이제 푸드플랜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면? 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 종합 먹거리 정책이죠. 전 국민 모두가 안전한 농산물을 소외계층 없이 다 누릴 수 있는 그 먹거리 종합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푸드플랜 정책이 처음에 정책이 만들어질 때처럼 그 취지 그대로 좀 뭐 지역 공무원들한테 전달이 되고 좀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다면 참 대단한 일이 이제 벌어질 건데. 그렇죠. 전부 다도 그런 기대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제 푸드플랜 정책에 대한 이제 평가에 대한 질문인데. 네. 몇 점이나 이렇게 주실 수 있겠어요? 아직을 채점을 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채점을 논하는 것은 이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이제 농업에 관련된 그 정책이나 사업들이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이제 푸드플랜도 이제 관이나 이제 행정 주도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좀 걱정스럽고요. 따라서 이제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민간, 즉 민의 참여가 과하다 싶을 만큼 좀 필요하고, 어쨌든 민간 위원장으로서 그 절실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행정도 행정이지만 예. 푸드플랜이 이렇게 성공하는 제일 관건은 시민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그 요구나 이런 것들이 절실하냐에 따라서 행정이 네. 이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좀 친환경 농민들이 그 생각하는 이제 푸드플랜은 좀 어떤 것일까요? 얼마나들 알고 있을까요, 농민들이? 그동안 이제 푸드플랜에 대한 교육도 받고 또 몇 차례 이제 뭐 정보도 서로 이제 교류하고 내용도 고지하고 견학도 가고 뭐 많은 이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이제 회원들이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푸드플랜은 농업 정책이 아닙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과 또 우리 후대들의 삶을 지키는 먹거리
종합복지정책이다. 이렇게 우리 회원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농업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이제 주저할 것은 푸드플랜에서의 그 농사라는 개념은 우리 농민만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푸드플랜의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우리 이천 시민이면 이천 시민 모두가 함께 짓는 농사가 되어야만이 이제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농민이지만 이제 우리 농민, 내가 단순하게 농민뿐만 아니라 이제 때론 소비자로, 때론 행정가로, 때론 뭐 유통업자로, 뭐 때론 환경가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소비자도 소비자이지만 때로는 농민으로서, 아니면 또 때로는 이제 복지 정책가로서, 때로는 행정가로서 또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고, 행정하시는 분들도 또한 때론 행정가로, 아니면 이제 뭐 아니면 또 때론 농민으로, 때론 서비스업자로 그렇게 이제 좀 활동의 영역을 넓혀야 되는, 특히나 이 행정가들은 토탈 매니저, 토탈 엔터테이너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회원들부터 강력하게 좀 인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천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그 이천시는 지금 푸드플랜 정책이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건지, 네. 그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정식적으로는 2019년 초에 이제 정부에 이제 사업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2019년 8월에서부터 2020년 5월까지 푸드플랜에 관한 용역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지금까지 이제 그 용역 보고를 했고요. 이제 최종 보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작년 7월에 이제 이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 차원에서 이제 검토를 다 마쳤고, 아마 늦어도 다음 달 2월이죠. 2월 달 안에는 의회에서 이제 조례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가장 큰 사업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또 산지유통시설,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올해 안에 이제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천시 먹거리 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된 거예요? 2019년 초에 이제 우리 이천에서 이제 푸드플랜 그 사업을 이제 연구 용역 과정 중에 만든. 아니요, 연구 용역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다가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몰라도 2019년 한 3월경으로 제가 이제 그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연구 용역이 예.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했죠? 다시 한번. 연구 용역이 2019년 8월서부터 예. 2020년 5월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먹거리 위원들은 이제 구성이 됐죠. 지금 이천에 이제 먹거리 위원들이 약 한 45명 정도 되는데요. 40명이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우리 이제 친환경 우리 농민들이 7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다른 농민단체 분들도 다 이제 들어와. 아니요. 농민단체들은 없어요? 있죠. 다른 농민단체와 별개로 우리 친환경, 그러니까 친농연 회원들이 7명이 지금 그 먹거리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은 이제 친농연으로만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아주 소수의 이제 위원들만 위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르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장르별로, 이제 그 부문별로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다 이제 위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친환경 분야, 뭐 급식, 공공급식 분야, 아니 복지 분야, 뭐 환경 분야,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신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생산 농민으로 7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아니고. 예. 물론 이제 생산 이제 친환경 회원들이 예. 각계각층으로 그렇죠. 들어간 거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연계가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해서 현재 7명이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이제 뭐 시민단체들이나 다른 이제 시민들이나 이제 같이 이제
그 이제 불구하나 이쪽에 같이 섞여서 그렇죠. 활동들 하고 계신 거죠. 그 농민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농민 단체들도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서로 이제 논의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 우리 이제 우리 2010 우리 친농연 내의 푸드플랜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2019년 초부터 푸드플랜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20여 차례의 이제 공식적인 회의, 뭐 견학, 뭐 아무튼 내지는 회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작년 7월에 13차 우리가 그 푸드플랜 회의 때 아까 말씀드린 이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이제 행정으로부터 이제 제시가 됐었죠. 근데 그 조례안에 보면 이천 시장이 당연직 단독 위원장으로 해서 이제 그 시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푸드 플랜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간 거버넌스가 핵심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싶어서 민간에서도 위원장을 선출해서 공동위원장 제도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갑론을박이 있었죠. 이제 행정 쪽에 계신 분들은 아니다. 시장 단독위원장이 돼야 된다. 또 이제 우리 민간 쪽에서는 아니다. 민간의 공동위원장도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표결에 붙였고요. 이제 투표 결과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공동위원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서 그것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표결까지 갔어요. 예, 표결했습니다. 이야, 예. 참, 그 이천에서 푸드 플랜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그냥 적당히 이제 행정들하고 이제 뭐 적당히 뭐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 사실은 이제 막 공부하고 그렇죠. 노력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행정을 좀 이렇게 좀 몰고 가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이제 보통 이제 농촌 지역의 이제 시군 행정을 보면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아주 역력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에서 시안 잡은 것들, 뭐 기타 다른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냥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짙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올바른 정착이 되지 않는 게 불보듯 뻔하니까 우리 과거의 경험이나 사례들을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냥 투쟁하고 건의하고 이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그나마 조금 좀 민간 거버넌스 형태가 지금 갖춰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천에서 그 친환경 농민들, 그러니까 이천 친농년이 이 푸드플랜 정책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겠네요. 다른 농민단체나 이런 데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예, 맞습니다. 지금 정말 최전선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푸드플랜 관련해서 이제 참여하고 활동하는 우리 친농년 우리 회원님들이 몇 분 계세요. 이제 그분들의 이제 영향이 상당히 지금 그 시청에 다 전달이 되고 있고 행정이나 이제 뭐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데도 지금 입김이 많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농민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역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우리 우군들하고 같이 연대를 좀 해야 되는데 이천이 그런 인프라가 아직은 좀 미약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해요. 현재까지. 그래서 이제 그 먹거리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이 된 배경도 네. 이제 친농년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신 거죠. 이제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이제 장을 뽑아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제 물론
지금은 현재 다 먹거리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임시직이지 않습니까? 이제 조례가 통과돼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위촉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표가 필요한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도 추천을 받고 또 저가 아닌 다른 분도 추천을 받았는데 역시나 이것도 경선을 했습니다. 경선을 통해 가지고 제가 참 우스운 얘기지만 한 표 차이로 우리 참석한 위원님들 하여금 한 표 차이로 이제 위원장이 됐죠. 아, 먹거리 위원장도 경선을 예, 했어요. 경선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 한 표 차이라는 것이 압도적이 아니라 한 표 차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가 이제 좀, 이 참,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위원장 경선 때도 이제 느꼈던 건데요. 뭐냐면, 민관 거버넌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은 당연히 이제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고, 그러면, 순수하게 이제 민간에서 이제 그 위원장이 선출이 돼야 되는데, 민간에서 나온 제 경선자가 누구였냐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역임한 민간인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분이 아니고 순수 이제 그 민간위원이었다 그러면 제가 출마를 안 했겠죠. 아무리 추천을 받아도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잘못 운영이 되겠구나, 잘못 흘러가겠구나 싶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역시 결과는 제가 예측했던 대로 박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아직도 행정에 이제 끌려가는 그런 그 분위기가 아직도 계속 있구나, 그런 흐름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앞으로 참 정말 임무가 막중하구나. 정식으로 위원장 되기 전까지는 일단 임무가 막중하다, 그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